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오늘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도원이 웨이팅. 각도원이 웨이팅. 지금 다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밖에 없어요. 왜 안녕하세요 밖에 없냐? 뭔가 파이콘에 대한 어떤 질문들, 뭐 날씨 얘기, 뭐 이런 얘기 해줘도 되고요. 내용 중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매번 니콜라스 능력 없음을 한탄하면서 파이와 함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주 종골 찌르는 질문입니다. 파이보다 훌륭한 다른 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아요. 이런 질문, 이런 장이 돼야 돼. 우리 토론의 장은 이 생방송 진행자가 강퇴시키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할 말을 못한다. 이런 것은 저희 스타일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지. 칭찬할 걸 칭찬하고 깔 건 까고. 그래서 저의 별명이 까대인데 이 부분 왜 니콜라스 그렇게 까대면서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지 왜 파이코인에 머무르고 있고 파이코인 생방송을 하냐 이 방세 시방세야 이렇게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에그 닉네임도 에그님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누차 이제 방송에서도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 파이코인을 저는 사랑합니다. 니콜라스도 애증의 관계지만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제가 2020년인가 2021년인가부터 방송을 찍었는데 방송 찍다가 중단하다가 방송 찍다가 중단하다가 또 요번에 방송을 찍게 됐는데 오픈 메인의 시점 이후니까 뭐 저희가 또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있고요. 또 이제 알리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해서 좋은 점은 갖고 있다. 우선은 뭐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비난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이제 온체인으로 넘어올 때 온체인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쓰면서 해볼까요? 재밌어요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제 파이코인의 오프체인에 있다가 이제 온체인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온체인 넘어오는데 이때의 이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누차 강조하지만 숫자의 개념일 뿐이고 온체인상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결국에는 이 숫자를 지들 재단 지갑에서 우리들의 개인 지갑 만들어준 내장형 지갑이죠. 솔직히 따지고 보면 외장형 지갑도 아니고 외부와 연결이 안 되니까 이 플랫폼 내 앱 내 내장형 지갑입니다. 이 내장형 전자지갑에 우리 개인 주소로 그냥 에어드랍 해주는 개념이다 라는 부분까지는 이 단편적인 모습은 뭐냐, 결국 이 단편적인 모습은 웬만한 그런 개발팀도 할 수 있고 여러 그런 블록체인 관련 팀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 기술적으로 니콜라스에 대해서 깐 거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우수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건 하잖아요. 제가 인정할 건 합니다. 깔 건까지만 인정할 건 한다. 그래서 왜 갈아타지 않냐? 왜? 애정이 있으니까 이 니콜라스 시방세에 이 새끼가 잘 됐으면 좋겠어. 허나 지금 이 니콜라스 이 시방세는 어떤 생각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이죠. 니콜라스가 잘하면 저는 칭찬만 했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니콜라스 깔 게 없다, 잘하고 있다, 진행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도 뭐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레퍼럴도 있고요. 뭐 여러 뭐 노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KYC 인증도 가끔 하고 저 KYC 인증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저를 통해서 인증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근데 이 오픈맨 시점 이후에 요 행보가 좀 많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오픈맨의 시점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장적이지 못하다. 확산형, 개방형 그런 네트워크가 아닌 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최근에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코인이 어딨냐 이거지. 이런 메인넷 코인이 레이어 1이잖아. 레이어 1. 레이어 1. 레이어 1은 뭐냐? 레이어 1은 뭐냐 여러분들? 예, 제가 1, 2, 3, 4를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레이어 1은 메인넷 코인이에요. 대장 코인. 선조, 조상, 시조세, 니콜라스 시방세. 선조 코인이야. 그러니까 이더리움, 리플,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 아발란스, 폴리곤 이런 게 그 위에가 없어. 나는 아버님이 없고 나는 그냥 뭐 당군처럼 응애하고 아래서 태어난 놈이 그 위가 없단 말이야. 얘가 그냥 최초야. 조상이야, 조상. 근데 이 조상놈이 뿌리질 않아. 뭐를 씨앗을 지가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나와야 그게 바로 뭐야? 정자다 이거죠. 화면 잠깐 꺼졌어요. 그게 정자 역할을 하는 거야. 다 성인이시죠? 그러니까 그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놈아 새끼는 정자를 만들 수 있는 구실을 못해. 이 메인넷 이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새끼들이 퍼져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나라를 치려면 어디 마을을 치려면 확대를 하려면 어떤 대군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씨 혼자 독고다이로 지금 나는 평화주의자, 나는 갈라파고스다, 네트워크다 이러면서 본인 울타리로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이런 메인넷 코인이 없어요. 왜 이러냐 이거지. 지욕심이다. 지욕심이다. 물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한간에 얘네들은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 확장형 메인 확장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설마 이대로 그냥 머무른다면 얘는 그냥 뭐 쓰레기 시방세 라는 말을 강력하게 저한테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역시 또한 뭐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스마트 네트워크, 확장형 네트워크, 개방형 네트워크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로드맵 그 자체 내부 로드맵을 기준으로 해서 지들이 계획이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인 건지, 그건 확실하게 불투명하니까 투명하게 얘네들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적인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얘네가 지금 시세가 흐물흐물 하잖아요. 지금 파이코인 뭐 시세가 뭐 0. 몇 불? 1불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수요처가 없는 거예요. 수요처가 없고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파이콘 생태계 내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서로 거래소 주고받고 유저 거래받고 니콜라스 코어팀 팔아 제끼고 왔싸 우리는 산다 그러면서 또 떨구고 우리는 뭐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네트워크 블록체인이야. 탈중앙이고 지들만의 좀 잔치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니콜라스에 대한 불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의 불만은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문제다. 이런 시스템 부분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문제인데 얘네들이 그러면 고치는 방향에 대한 투명한 그런 발표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까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드리자면 애정은 있다. 하지만 깔 건 까야 된다. 그런 주의다. 우리 교주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 교주님 니콜라스 팽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사이비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안 된다. 할 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니콜라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줬으니까 우리한테는 땡큐나 초기 채굴자들 같은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좀 많게 채굴하신 분들은 1000만 원 단위의 그런 수익을 얻지 않았냐. 물론 나중에 뭐 생태계 매장 뭐 이러면서 뭐 파이콘에 대한 뭐 만원 뭐 하면서 몇천 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 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것은 인정. 그 부분도 좀 이제 뭐 어떤 뭐 니콜라스가 시켜서 한 건 아니니까 뭐 니콜라스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네가 그래도 뭔가 투명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고 진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아까 우리 에그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니콜라스 사랑한다. 왜 파이 생태계를 너는 떠나지 않느냐? 왜 떠날 수가 없다?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끝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파이 네트워크는 빅유고비 아이디에 계신 분이 파이 네트워크는 기술보다는 우선 철학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요건이 확실해야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서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도 동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블록체인 예전에 몇 년 전, 뭐 5, 6년 전 예를 들면 비트코인 나오고 이더리움 나오고 뭐 얼마 이제 초창기 시절이라고 볼게요. 유아기 시절까지 뭐 청소년기까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 비트코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나왔죠. 그 다음에 응애요 하고 이제 새끼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뭐 어느 아직 이 정도까지도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블록체인의 부분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 개발팀의 어떤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이 확장성, 얘가 이제 큰 역할을 했지, 이더리움이. 그 다음에 뭐 솔라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하면서 이제 많은 이거 되는 시장이네,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이거야. 이거 되겠다. 한마디로 개발팀도 그냥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냐면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역시 나는 박애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 돈 될 만하다. 그리고 의뢰자들이 많다. 왜 관심 있는 그런 분들도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무르익으면서 기술 개발팀들도 요 블록체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개발팀들도. 저희들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이 기술적이란 부분 이제 많이 좀 시간이 지났죠. 그 이후에 지금은 뭐냐면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거의 완숙기, 달걀로 치면 반숙이 아니다, 흐물흐물한 반숙이 아니라 조금 딱딱해지는 그런 완숙기에 접어들었다. 개발팀의 어떤 시장이랄까요? 보편화, 저변화, 이런 부분에서는 완숙기에 접어들었다. 완숙기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해결, 문제, 에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창조가 가능하다 이제. 어떤 메인의 코딩을 위해서도 창조가 이제 가능한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어디였죠? 올라갔네. 어디 갔죠? 올라갔네. 여기. 철학적으로 봐야 한다. 이 부분이 요새는 오히려 더 곽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구상하는 거, 기획하는 거, 기술팀한테 맡기면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블록체인계에서도 거의 된다 이거죠. 결국엔 그러면 다 기술적으로는 돼.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방금 말씀하신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철학 개념이 아마도 여러 가지 어떤 추상적이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념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 이 철학을 구현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철학 부분, 결국 구상 부분, 여러분들의 상상 부분, 평상의 나래 누군가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다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다 만들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계획을 잡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재단에서도 PM 역할, 그 다음에 기획을 하는 사람, 구상을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 나왔어. 디파이도 뭐고 메타버스도 뭐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 나왔다 이거예요. 그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뭔가 참신하고 뭔가 개선된 주목을 끌 수 있는 그게 바로 니콜라스의 모바일 채굴.
이런 개념이 또 철학이었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예, 아주 좋은 철학이죠. 어느 누구나 뭐 개발국가든 제3의 어떤 저개발 국가, 뭐 아프리카 예를 들면 여러 어떤 그런 분들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모바일 채굴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 그런 철학 아니야.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 거죠. 네,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철학적인 부분이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질문이 있으네요. 컨트랙, 자, 이것도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앵앵거리기보다는, 오케이. 왜 공개가 안 될까? 이유가 뭘까를 먼저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트 컨트랙트. 중요하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기본에 있는데, 왜 그러면 파이, 이 재단은, 왜 공개 안 해?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공개 안 해?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런데 그러면 파이 재단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예? 좋은 거 아니야? 누구나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확장성을 위해서는. 근데 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제 판단을 물어보신 거니까 딱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완비가 안 됐어요. 결국 이거야.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온체인상의 흐름은 뭐예요?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이 파이의 구실은 뭡니까? 지불수단이죠. 여러분들 그 개발자 SDK를 살펴보시면요. 결국 이제 결제 어떤 수단으로서의 그런 특화된 그런 코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내는 건 잘하는 거야. 장점이 뭐냐? 한마디로 잘 보내긴 해. 잘 보내긴 해.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구로 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구로 치면 강속구 투수야. 시속 뭐 150km 나와 직구가. 포심 속도가 150km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건 잘해. 뭐 전달하고 뭐 이런 거 지불하고 이런 건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포수한테밖에 못 던져.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포수한테밖에 못 던져. 얘가 무슨 견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1루에 주자가 나가고 2주에 주자 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견제되는데 얘는 포수한테밖에 못 던진다니까 지금. 지불 수단에 어떤 한정돼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왜 없냐? 이게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되려면 그 본연의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다 돼야 돼요. 기술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야. 이 지불 수단은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완비가 돼서 공개를 해야지 남들이 다 떠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인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금 다 못 만든 거예요. 만들고 있겠죠. 그게 하나의 저의 생각이고요. 이유 중에 하나. 어디 갔니? 이유 중에 하나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완성.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왜? 좋은 건데 왜 공개 안 하냐 이거잖아요. 좋은 건데 왜 공개 안 해? 그렇잖아요. 결국 공개 안 하는 것은 뭐다?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 니콜라스의 철학이죠. 니콜라스의 철학. 설마 이게?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울타리 안에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면은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다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결국 이제 파이 브라우저라 만드시잖아요. 파이 브라우저. 이 파이 브라우저, 개발자들은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들어가서 이제 개발자 SDK 그 파일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 근데 결국 나머지 다 파이 브라우저 속으로 들어오란 얘기거든. 시스템. 요 브라우저 시스템으로 들어와라. 지금 요렇게 지금 철학이 가고 있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내놓지 않냐, 만들어내지 않냐. 그러니까 첫 번째,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거나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공개하면은 개욕 먹는다 이거야. 에? 왜냐하면 스텔라 루멘으로부터 하드포크 해가지고 파이코인을 코딩해서 막 수정해서 지들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급수달은 돼. 지급수달. 왜? 스텔라 루멘이라는 게 제3세계 은행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위해서 만드는 모토거든. 결국 지불수달은 짱이야. 뭐가? 파이가.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고 그러면 제가 짜증이 난다 이거죠. 이 코어팀 개새끼들은 6년 동안 뭐 했냐 이거야. 뭘 처먹고 있었냐 이거지. 코어팀이 수십 명 된다며. 코어팀이 뭐 몇십 명? 20명? 뭐 50명? 뭔지 모르겠지만 한 4, 50명 되는 것 같은데 6년 동안 기간 동안 이 시방스는 스텔라 룸에 복사해서 써놓고 이 나머지 기능들 앞으로 그 확장성을 위한 기능들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다는 거지. 이것은 개태엽이지 개태엽. 에? 놀고 먹었다는 얘기야. 난 그게 좀 짜증이 난다. 그리고 뭐 이런 의견도 있죠. 어떤 의견이 있냐면 야 코어팀이 일부러 그랬겠냐? 니콜라스가 일부러 그랬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우리는 가져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곽도원 매니아층 여기 많으시죠. 예. 저희는 까대입니다. 까대. 그냥 현실적으로 까요. 이 코어팀이 놀고 먹었냐? 이걸 가만뒀냐? 니콜라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냐?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십 명의 개발팀이 투입됐는데 그동안 뭐 했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개발팀한테도 물어봐요. 어떤 개발팀한테도 한번 물어봐. 여러분들 주변에 뭐 지인들 중에 개발팀이 있다. 야, 이 플랫폼이거든. 파이 앱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다 설명하고 지금 상황이 이래. 이거를 6년 동안 한 수십 명의 코어팀이 만들었대. 이러면은 개욕 먹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거의 저희는 뭐냐? 공개를 일부러 늦췄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픈 메인넷 시점을 늦췄다. 의도적으로. 그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요.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개발팀은. 이거를 6년 동안 수십 명이 만들었다고, 이 씨방새? 이거 씨방새란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 말이 나와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인 부분. 이거는 굉장하다. 이런 어떤 모토가 기획이 우수했어. 한마디로. 기획이 우수했기 때문에 유저들을 많이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모바일 채굴. 그동안은 공장으로 막 돌리고 비트코인 채굴했지만 이들이 채굴했지만 이거는 모바일 이 컨셉의 철학이 우수했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중국 베트남 이렇게 됐단 말이야. 철학적인 부분에서 기획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현실에서 개발팀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도성 그럼 왜 했겠냐? 그 의도성은 왜 했겠냐? 결국에는 유저를 더 모으기 위한 방편의 시간이 아니었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려면 하죠. 하려면 했는데 안 한 거야. 오픈 메인넷도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니면 이 개발팀은 쓰레기야 라고 저는 이 곽도원이는 주장하고요. 저희 곽도원 매니아층도 저의 생각에 항상 통지해 오셨으니까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뭐예요? 볼게요. 현재 클레이 콱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현재 파이콘의 가장 큰 문제는 홍보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매스컴에서 스캠이라고 떠들 때 적어도 파이오니어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버려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거는 진짜 뭐 자유토론방 뭐 쉽게 좀 스트레스 좀 풀려고 했는데 좀 약간 좀 열기가 올라오는 좀 그런 느낌인데요. 원래 좀 여러분들 심각해하지 마세요. 쉽게 그냥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자유토론방, 스트레스 풀고 가세요. 이런 어떤 취지에서 만든 방이니까요. 현재 또 올해도 안 할 거예요. 뭐 올해 하면 뭐해? 여러분들 다 생업이 있으시고 또 할 일도 있으신데 제가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투명성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명성. 이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결국엔 뭐 작은 어떤 재단이나 듣보잡 코인들은 그런 잡코인들은 제외하고요. 작은 코인의 어떤 중소형 어떤 재단,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기도 해요.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막 그냥 칼질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투명성이라는 부분은 정말 보장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오픈맨 시점 이후에 아마 니콜라스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10위권, 마켓캡 기준. 마켓캡 기준으로 10위권, 뭐 20조, 뭐 넘을 때가 있었죠. 20조 이상 마켓캡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큰 판이 됐잖아. 나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우물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거야. 니콜라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오, 대박, 나는 재벌, 나 선상 파티. 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좋아. 그 전까지 뭐 오픈이 아니잖아. 그 전에는 오프잖아요. 클로즈잖아요. 클로즈드 메인넷 이런 부분에서는 지들이 어쨌든 간에 하든 말든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오픈맨 시점 이후에 지금 한 뭐 1개월, 2개월 지났나요? 이후에는 이런 규모의 그 파이코인 재단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발표했어야지. 투명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부각되잖아요. 마그 물량도 그렇고, 마그 리턴 시켜, 이 씨방새는. 이런 경우가 어딨어? 우리 코인이잖아요. 아니야? 맞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채굴하고 레퍼럴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동 가능해서 마그까지 됐는데, 이 씨방새가 갑자기 뭐 공지도 없이, 빼가! 뒤질라고, 빼가! 이런 게 어딨냐고. 아무리 스텔 루멘 방식 14 유익에 결코 뺄 수 있다고 해. 그럼 정당한 이유를 얘기하던가 이 시방새는. 아무 이유 없이 지가 물량을 빼가. 이거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케이스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게 여론화돼가지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거고, 그게 전체 시장 시세에도 영향을 미쳐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세라는 부분도 다양한 이것들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어떤 적폐, 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불거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다. 결국 시세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국 투명성. 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투명성이 중요하다.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 20조가 됐는데 우리는 기대했잖아요. 뭘 기대했어요? 파이코인 재단은 투명하다라고. 오픈맨 시점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블로그나 뭐나 그렇게 떠들었죠. 우리는 다른 코인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외쳤잖아. 그때 나는 깠어. 솔직히 그렇게 외쳤잖아. 투명성.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한 부분에서 투명성의 부분에서는 그래도 니콜라스 좀 성향이나 동물 욕심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가 오픈맨 시장에 나오면은 결국에는 좀 투명한 다른 재단과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좀 공개적인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작금의 현실을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파이콘의 현실을 봐봐. 재단의 태도를 봐봐. 재단의 그 막힌 부분을 보세요. 우리와 소통되는 부분. 모더가 무슨 책임이야. 모더는 지침대로 나가는 거. 결국에는 쭉 올라가다 보면 시조세, 그 시방세 니콜라스가 있는 거예요. 니콜라스의 어떤 방향대로 다 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뭐 중간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은 결국 니콜라스 팽 이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들이 자율적, 내가 보기엔 그 시스템 내에서 자율성은 없어. 이 시방새들 뭐 다우 시스템 웃기고 있어. 니콜라스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런 투명성 부분 20조가 됐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뭐 20조 이상의 코인들 아무거나 들어볼게. 뭐 트론, 그다음에 뭐 있어? 뭐 솔라나, 솔라나, 뭐 리플, 그다음에 뭐 있어요?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BNB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들 한번 공식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재단에서 그 회사 측에서 풀리는 물량 있죠. 풀리는 물량, 이 물량에 대한 하나하나 정확한 개수를 다 로드맵으로 다 깔아놨다 이거야. 시장에서는 안다 이거죠. 유저들은 봐. 아, 이 재단에서 물량을 이만큼 풀었구나. 그 다음에 몇 개를 푸는구나. 그 다음에 언제, 지금 지금의 사태를 따져서 비추봤을 생각을 해보면 마그 얼마 됩니다, 이날에. 아니면 마그 리턴된 거 돌려줍니다. 뭐 이런 거라 2차 마그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 있잖아. 레퍼럴 포함된 그 보상. 2차 마그는 언제 됩니다. 라는 로드맵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20조 이상의 메이저 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시죠. 제 말은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 않는다. 다들 투명하게 공개한다. 솔라나 그렇게 욕먹지만 투명하게 공개해요. 큰일이야. 솔라나 개념에서 뭐 리턴 시켰다. 재단 마음대로. 그럼 뉴스에 나. 리플에서 누구 유저 주고 뺐음 이런 거잖아. 줬다가 빼 뭐 리턴 장난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중앙화된 재단들은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런 언론 관리도 하고 뭐 사과 성명도 내고 우리가 뭐 처리했다 이런 어떤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니콜라스 하는 짓거리를 봐요. 지들 마음대로야. 안 그래요? 여전히 니콜라스 이거야? 여전히 니콜라스 사랑해 이거예요? 그리고 니콜라스 사랑해.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맞아. 허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그것의 밑바탕은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해준 거야. 그것 역시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누가 한 명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고 니콜라스는 우리한테 고마워하지 말아야 돼. 그런 부분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그런 고마움이라는 개념은 또 같이 딸려가는 것은 뭐냐면 책임감도 따라가는 거야. 내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받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또 반대로 받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고마워함, 이거에 대한 표출, 뭔가 액션적으로나마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콜라스 이 시방새가 하냐 이거죠. 니콜라스가 지금 결국에는 뭐 지금 공개 안 하죠.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니콜라스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내가 니콜라스야. 이 상황에서 만약 오픈맨의 시점 이후에 좀 지난 시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까?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물량이 코어팀 빼고도 얘는 지금 뭐 조 단위가 아닐까? 예전에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았겠죠. 몇 조의 어떤 물량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다 팔아버렸을 때, 지 물량이 다 버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코어팀은 어쩔 수 없겠지. 코어팀 물량은 뭐 얘네들은 하나하나 도와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파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다. 근데 본인의 물량의 부분에서만큼이라도 나는 요 정도 재단에서 물량을 팔았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뭐 유예 기간을 두던가 뭐 한 달에 1%씩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물량을 풀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개념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 유저들에게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 물량이 얼마나 팔렸는지 시장에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 지갑도 겁나 많이 쪼개놨어. 여러분 보셨어요? 지갑도 겁나 많이 쪼개놨어. 예? 이렇게 많았어? 예? 야, 코어 팀이 이렇게 많았냐? 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것도 원칙은 아니잖아요. 말만 했지, 백서상에. 코어 팀의 물량은 온체인상에서 풀리는 물량의 20%인데, 그러니까 비율대로 이거죠, 비율대로. 만약에 시장에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뭐 이런 쪽으로 넘어올 때 만약에 1억 개가 풀렸다. 그러면 2천만 개죠. 2천만 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응?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2천만 개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 생각은 그렇다. 제 생각은 그렇다. 우선 뭐 그 정도 내용이고요. 어제 죄송합니다. 커뮤니티의 힘을 얻었으면 지금 채팅방 보고 있습니다. 뭘 좀 내놔야지 뭐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파천지도 파카로 파카로 바뀌는 것도 이해갑니다. 파카는 팩트와 논리 없이 무조건 부정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바이낸스 같은데 상장하기 위해서 KYB의 융통성을 두어야 하는데 항상 자기들이 갑이 되려고 하면 결국 중간에서 파이오니어만 코피를 흐립니다. 지금이라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상장 확장되면 가격이 3달러 돌파하고 5달러 갈 겁니다. 5만 달러 아니겠죠. 이 형태가 지속되면 당분간 3달러 근처는 못 가지 싶습니다. 라고 클레이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낸스 잠깐 얘기를 그러면 해볼까요? 바이낸스는요, 왜 안 돼요? 왜 바이낸스에서 지금쯤이면은 뭔가 뭐 바이낸스 아닌데도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코인베이스, USA, 코인베이스 쪽이나 바이낸스 쪽, 뭐 두 군데에서 뭔가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거 아니면 좀 소식도 나오고 뭐 믿을 만한 정보통에 따르면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게 없다. 아무런 게 없다. 뭐 여기서 뭐 지금 내용 보니까 예전에 바이낸스에서 그냥 뭐 내용을 없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뭐 안 한다. 뭐 그런 글을 봤는데 제가 뭐 그 글이 공식적인 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일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저는 바이낸스 쉽지 않을 거라. 그리고 바이낸스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낸스에 그리고 얘는 자세부터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것도 팟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팟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왜 바이낸스에 못 들어가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은 그 니콜라스 재단에 봐야 되겠죠. 니콜라스의 그 뭐 KYB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면 KYB 이 부분도요. 이렇게 했어야 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가 전 세계 거래량의 거의 한 70-80%를 차지하는데 크립토 시장, 크립토 거래량의 거의 그러니까 CEX 중앙거래소 거기에서 뭐 디파이 빼고요. 탈중앙 빼고 거의 중앙거래소에서 거의 7-80%의 물량을 차지하는 곳이라 분명히 파이콘이 들어갔을 때 물량 해소적인 면에서는 뭐 아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좋은 곳에 저는 숙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 바이낸스의 조건을 다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세요? 바이낸스예요. 나머지 그런
뭐 거래소들도 아닙니다.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면은 들어가면 우선 뭐 어떤 뭐 절반의 송금이 나고 칭하는 우리가 거래소잖아요. 근데 이 바이낸스에게 KYB를 들이댔다 이거지. 이것은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뭐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 있어. 재래시장에 거기를 진짜 총괄하고 뭐 총책임지는 뭐 조합장님이 바이낸스야. 근데 어디 굴러먹어가지고 갓난애가 그 재래시장에 따단 하고 등장하더니만 재래시장에서 이제 조합장 이리 와봐. 너 이거 이력서인데 한번 써봐. 이력서 이거 쓰면은 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한번 판단해 볼게. 뭐 이런 어떤 하극상 시건방을 떠는 거죠. 시건방.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바이낸스한테 KYB를 들이댄다. 네가 맞춰서 해라. 네가 신청서를 작성해라. 우리가 검토하고 판단할 테니. 그 정도 급인가 파이가? 아니면은 그 외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낸스라는 큰 게 있는데, 자, 우리 파이에서 왜 KYB라는 것을 굳이 꺼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상에서 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뭐 카더라 통신이 되기 때문에, 카더라 뉴스가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어디까지 있냐면 얘네가 바이낸스의 조건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파이코인이 바이낸스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요소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낸스가 뭘 믿고 얘를 창탄시켜주냐 이거죠. 자, 재단 물량도 봐도 생태계 물량 이렇게 있고 파이의 물량입니다. 50%가 이코시스템이에요. 이코시스템이죠. 나머지 물량 쪼갰죠. 그죠? 나머지 물량 50%가 생태계 우리 거고 푼다고 했고, 나머지 50% 절반이 뭐 재단, 그 다음에 뭐 파운데이션 리저브 물량, 뭐 유보량 해가지고 여기서 모두 하고 뭐 이렇게 깔아놨죠. 코어팀 해가지고 깔아놨잖아요. 요거에 대한 투명성이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야. 거래소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베스팅 플랜이라고 그래요. 베스팅 플랜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거래소라면 베스팅 플랜을 제출하게. 베스팅 플랜은 뭐냐? 한마디로 락업이에요. 락업 플랜에 대한 것을, 로드맵을 거래소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지갑 여러 가지 쪼개놨잖아요. 요 지갑의 용도와 이것의 유예기간, 요것은 뭐 락이 돼 있냐 언락이 돼 있냐, 예를 들면 락이 돼 있으면 언제쯤 풀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래소 입장에서도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의 변동, 갑자기 가격이 확 뛰고 갑자기 50% 떨어지고 100% 문제가 될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큰 규모의, 아직 근데 규모는, 얘는 갑자기 갓난애가 나왔는데 비만이야 이 씨방새. 겁나 큰 게 들어왔어. 짜잔 등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마켓캡이 20조짜리가 들어왔어. 이 갓난아기 새끼 같은데 이 새끼가 너무 비만이네. 등치는 엄청나. 근데 이 새끼를 들어드릴까, 이 재래시장의 조합원으로 한번 들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 생각을 모르겠는 거야. 바이낸스 지역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폭군이 될지 아니면 천사가 될지, 우리말을 잘 따라줄지, 조합장 말을 다 따라줄지, 아니면 이게 문제를 키고 어디 가게 가가지고 뭐 깽판 부리고 뭐 이럴 놈인지, 그리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뭐 이럴 놈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도 80%, 70% 시장에 80%, 70% 먹는 애가 이 파이콘에 목매든다. 이것도 개소리예요. 그럼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거야. 바이낸스가 이 파이코인 진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6년 동안 해서 상장된 말을 기다렸고 그런 거 다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바이낸스가 굳이 왜 파이코인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파이코인은 그냥 그냥 원업댐이야. 하나의 코인일 뿐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들어오더니 뭐 KYB 뭐 얘기하면서 뭐
아주 시건방을 떤단 말이야. 이 비만 갓난애가 베이비가. 그럼 얘가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이놈이 앞으로 잘 할 것인지, 문제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놈이 태생자부터 뭔가 문제다. 얘 아마 딱 행동을 잠깐 봤더니만 한 달, 이 재래시장에 한번 짜잔하고 등장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새끼 눈빛을 보니까 뭔가 조폭스러워. 예를 들면, 그게 그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고요. 불투명성. 이 50%인데 이 50%가 뭐, 락업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럼 50%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얘네 마음이지. 물론 욕은 먹겠지. 욕은 먹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베스팅 플랜부터 얘네가 제대로 짰냐. 그러니까 파이코인과 코어팀, 니콜라스 코어팀이 제대로 했을까? 이거를 일부러 안 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들은 바이낸스 없어도 돼. 어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다른 OKX, 비트겟 이런 곳에서 다 팔아쳐먹을 수 있거든. 1,000원만 유지해도 걔네들은 얼마야. 자아실현 하고 지금 뭐야? 하와이 가서 몰디브 마실 때 아니야. 충분하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투명성이라는 부분 보장이 돼야 된다. 지금 투명성까지 지금 보장이 안 됐다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YB 같은 경우도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KYB 지금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시예요? KYB라는 게 지금 거래소들밖에 없어요. 5곳인가요? 지금 거래소만 5개 정도 이제 등재가 되었는데, 네, 다 거래소죠. 다 거래소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관, 정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관에는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정부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최근에 뭐 핵심 전략적 비축 자산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우선 한 가지씩 걷어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부 각각의 뭐 미국 얘기할게요. 혹은 다른 나라 뭐 블록체인, 뭐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어떤 두바이나 이런 국가에서 뭐 돈 많으니까 이런 국가들은 혹시나 이 파이코인에 관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걸러내야 됩니다. 절대 정부 입장에서 파이코인은 건들지 못해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코인이 지금 파이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비축 자산은 뭐야? 결국에는 사서 파이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사서 정부 금고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수익 목적이 비축 자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야. 트럼프가 얘기한 후보자들도. 결국 본인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코인이어야 돼. 왜냐하면 비축 자산을 넣었는데 얘놈이 떡락해서 세계 시장에 따라 예를 들면 지들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좀 안 되겠지. 약간의 통제력을 가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얘가 좀 상승해줘야 비축 자산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다고, 트럼프도. 결국 미국 거리들, 미국 불량배들 있잖아. 미국 불량, 비트코인은 사실은 뭐 어떤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완전한 그런 거잖아. 완전한 웹3, 완전한 이제 탈중앙이니까 비트코인은 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코인들, 뭐 에이다, 뭐 예를 들면 솔라나, 뭐 리플,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미국 것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헛짓거리를 못해. 그러면 잡아갈 수 있거든, 트럼프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통제가 아주 쉽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코인들을 잘 받지 않는 거죠. 왜? 통제권 밖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었어. 우리 콘으로 다 집어넣었다. 우리 비축 자산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얘네가 오르기를 만드는 거야. 오르게끔. 뭐 정책적으로 뭐 친화적인 이렇게 하면 오르겠지. 그러면 나는 트럼프 나 삼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컨트롤 가능하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파이를 넣는다. 얘네들은 다 지금 투명하게 다 까고 들어가는 거야. 깐 상태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이는 투명하게 깐 게 없어. 투명하게 깐 게 없는데 어느 정부에서 이 파이콘을 비축 자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똑같이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관도 지금 뭐 거래에서 보면은 결국 뭐다? 유저와 그 다음에 재단과의 싸움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유저와 재단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기관이 지금 들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블랙록이 들어와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파이콘에 뭘 보고 아직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태인데, 그리고 투명성도 거의 보장이 안 된 상태인데 얘를 뭘 보고 이 기관이 투자를 하냐 이거지. 이 코인에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 투자할 게 많은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기관들은 보통 이더리움을 많이 해요. 이더리움 안전하니까. 근데 얘는 기관도 지금 우선 걸러내야 된다. 결국에는 이 KYB,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잖아. 그죠? 결국 KYB, 아마존,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얘네가 여기를 왜 들어오냐 이거지.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한 부분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바뀌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바꿔야 이게 실태가 하나하나씩 이제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질 뿐이에요. 그것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자, 뭐냐면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원래 다 검게 나와야 되는데. 크로마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제 얘기만 하고 있나? 다른 질문을 좀 볼까요? 어쨌든 코어팀 운영에 대한 좀 불만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있어요? 다른 내용 있나요? 다른 내용. 방송을 괜히 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원래 스트레스를 좀 풀게끔 하려고 이 방송을 이제 킨 건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될 텐데. 아하. 다른 질문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니콜라스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니콜라스를 까는 내용도 어느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싸우지는 마시고요. 우리 쪽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좀 올라온 것 같은데, 1차 민코인 AB 타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계 최초의 민코인 하셨는데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안 상황이면 어쩔 수 없고요.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 열외로 오늘 다루지 않을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이코인 기반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개발팀 업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쨌든 플랫폼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서 만들어둔 그런 플랫폼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이제 민코인이 하나 있다 이거죠. 민코인. 이 민코인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원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 민코인은 파이코인과 기술적으로 연동된다. 원래는 뭐냐면, 여러분과 하려고 했던 부분은 파이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가 나오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끼 코인을 만드는 거죠. 새끼 코인을. 그러면 이 새끼 코인이라는 것은 뭐냐? 새끼 코인은 안 보이네요. 이 새끼 코인은 결국 이 블록체인상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 메인넷을 공유하는 거예요. 메인넷 블록체인을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게 왜 좋냐? 결국 뭐 수수료 부분이나 전송 수수료, 가스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생태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코인 같은 경우는 파이와 결국 스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같은 네트워크니까 결국 이런 스왑적인 부분에 통한 어떤 외부 확장, 유동성에 대한 확대 뭐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새끼코인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오지 않아서 다 흐지부지됐다 이거는. 결국 그러면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파이코인과 최대한 이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했다. 저희 쪽에서. 그러면은 이 파이코인 브라우저를 통한 그 연동은 되겠다. 지불 결제 있죠. 지불 결제 연동 정도는 할 수 있다 현재. 그리고 지갑 정도는 만들 수 있다. 파이코인이 들어갈 수 있는 파이코인 계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갑은 구성이 현재 가능하다. 이 정도 선이에요 지금. 봐보면 선이다. 그래서 최대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충격적이다. 네, 충격적이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다. 딱 보자마자 직관적,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직관적으로 이 민코인의 방향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어디 가든 글로벌 어디에 이 민코인의 내용이 있든 상관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슈를 끌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이 뻥이라면 뭔가 욕을 먹겠죠. 이렇게 방송까지 얼굴 들이대고 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는 그런 컨셉이고 그리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AB 코인, 이 코인은 좀 특이하게 A라는 토큰과 민코인과 B라는 민코인이 두 개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코어팀, 우리 C방세 프로젝트 파이코인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 준비팀, 코어팀, 이 코어팀에게 보상을 드릴 예정이다. 곧 다음 주에 아마 될 것 같은데 A라는 코인은 700만 개, B라는 코인 700만 개,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씩입니다. 1000억 개. A 코인 1000억 개, B 코인 1000억 개. 나머지 다 뭐 쓸데없이 유통 안 되는 물량은 다 수각해 버릴 거예요, 저는. 니콜라스 전혀 반대로 할 겁니다. 니콜라스의 어떤 그런 욕먹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할 거다. 라는 부분에서 뭐 소각 시스템, 뭐 재단 물량 소각 시스템 이런 것도 뭐 의사 결정에 따라서 만들 예정이고요. 결국에는 1,400만 개가 그 1차 코어 팀에게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2차 코어 팀 지금 모집하고 있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것도 다음 주 중에 이것도 비공개 방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단에 그 2차 코어팀 모집 단톡방을 열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제가 뭐 이 단톡방에서 만약 단톡방 들어왔는데 이런 스타일로 이런 말투에 뭐 이씨 뭐 제대로 안 해? 뭐 이런 걸로 하냐? 아니죠. 아주 지금 방송과 단톡방의 저의 모습은 다릅니다. 다르고 뭐 사실은 이거는 방송이니까 좀 방송다운 어떤 약간 쇼맨십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지 뭐 단톡방에서 뭐 이제 그런 분 아니고 단톡방에서 저 별로 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제 힘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오 시스템에 입각한 그런 투표 시스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슈퍼바이저, 코어팀 슈퍼바이저를 지금 모집 중이죠. 거의 다 찾고요. 제가 보기에는 모집 인원의 뭐 몇 배수까지 이렇게 지금 찬 것 같은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부터겠죠. 금요일까지 나름대로 PR 활동을 하시고 나는 내가 슈퍼바이저가 돼야 됩니다. 이 파이코인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저 단톡방 운영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PR 하시고 그 PR을 통해서 지금 활동 금요일까지 내일까지는 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투표, 지금 지원하신 분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분들 중에서 활동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라, 투표를 하셔라 라는 부분이죠.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슈퍼바이저가 선출이 되면 총 15분이 선출이 될 텐데 이 15분이 한 방에 모여서 의사소통을 하시고요. 앞으로의 저희의 어떤 그런 진행 상황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분들의 자율권, 자율성, 그 다음 프리하게 자유롭게 최대한 보장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갖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의 코어팀이 어떤 멤버로서 저도 투표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 안건이 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슈퍼바이저님들이 그것을 상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일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 슈퍼바이저 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다들 생업이 있으시니까요. 조금씩 그 힘을 모을 텐데 그 힘 모여진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뭐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전문적이고 이런 거 전혀 처음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생업이 있으시고 조금의 어떤 탤런트를 본인의 어떤 그런 탤런트들을 좀 이제 공유하고 합치면은 그게 좋은 그 영향력으로 발휘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하에 이제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팀들에게는 정기적인 보상이 또 별도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민코인 같은 경우 이 충격적인 민코인은 다음 주쯤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이 민코인이 왜 세계 최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우선 컨셉 자체도 세계 최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세계 최초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저는 파이코인과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파이코인 지불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이트에 뭐 주소로 넣고 그다음에 하고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동된다는 느낌이니까 이런 지불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나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지금 파이코인 재단에서 열어둔 그 부분 안에서는 최대한 비집고 들어간다. 저희 팀도 라는 개념으로 갈 거고요. 이제 이 민코인 플랫폼은 지금 처음에 출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한 가지씩 의사 결정이 될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뭐 기능 추가나 뭐 개선이나 뭐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 이거는 만들어 둔 거라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 새로운 뉴 이런 게 있죠. 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이 파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도 좀 말이 많았어요. 야, 이 파이가 무너져 가는 거 같은데 파이코인으로 하면 되겠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멀티체인 하면 됩니다. 우선은 중심점은 멀티체인 지갑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뭐 자유로운 수합 형태로 우리가 파이콘 기반 토큰을 만들어도 그렇고요. 다른 체인의 어떤 솔라나 뭐 리플, 비트코인, USDT, USDC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콘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도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혹시나 우려가 되신다면 이 플랫폼이 뭐 파이만 기대서 가는 거냐, 그럼 파이가 망하면 이 플랫폼도 같이 동시에 망하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이 민코인 자체도 우선 솔라나 기반입니다. 솔라나 기반 토큰이에요, 민코인. 근데 보시면 이거 민코인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플랫폼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은 아마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결국에는 다음 주쯤에 이제 공개가 되기 전에 코어 팀방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하기 전에 또 아마 토큰 지급이 1차 방은 이루어질 겁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그 다음에 공개하고 나서 2차 코어 팀에 대한 방은 이제 비공개가 되고 이분들에게도 보편적인 그런 토큰 지급이 코어 팀 물량이 아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팀별 구성, 이분들은 별도로 정기적인 어떤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뭐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또 뭐 질문 있으시나요? 지금 몇 시예요? 우리 몇 시 시작했죠? 7시. 1시간 정도 했네요. 1시간 정도. 자, 파이와 수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 놓친 게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좀 정신이 하다 보면 뭐 이거 뭐 조기청 하다 보면은 좋은 내용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그 파이와 수압 부분 지금 안 되죠. 어떤 체인도 파이와 연동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에요. 연동이 안 돼. 멀티 체인이 지금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파이라는 코인과 그 다음에 뭐 솔라나, 파이라는 코인과 뭐 이더. 이게 수압이 안 돼. 이런 보편적인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뭐 지갑도 들어가는데 허락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파이와의 수압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된다? 얘네들이 공개를 해주고 난 후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 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갑을 만든다, 외부 지갑을 앱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선 뭐 솔라나 뭐 USDT 뭐 이런 어떤 멀티체인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 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뭐 민코인 뭐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 C방세 프로젝트 뭐 또 다른 another 그죠? 민코인 뭐 프로젝트도 뭐 있고 뭐 구성이 되겠죠. 예? 뭐 자체 뭐 채굴을 넣읍시다. 그러면 뭐 채굴 넣어도 상관없어요. 채굴 시스템 넣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의 민코인도 뭐 채굴 한번 넣으면 어때? 파이코인처럼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하시는 것은 다 구현이 가능하니까 기술팀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태를 구성할 텐데 결국에는 이 파이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상태는 파이 코인이 들어갈 수는 있다. 지갑상에. 근데 다른 코인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수압 형태는 못 취한다 이거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수압 형태는 왜 안 돼? 그렇게 지금 허락을 안 해놨어요. 예, 그런 게 좀 제약이긴 한데 결국에는 맨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내놓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체인과 온체인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수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자. 뭐 또 다른 민코인이나 또 다른 우리 시방세 프로젝트나 결국 다음 주에 론칭될 이 충격적인 민코인은 우선 시작을 하고 나중에 개선 작업,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파이가 열렸을 때 같이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파이 브릿지요. 네, 파이 브릿지. 그렇죠. 파이 브릿지가 있으면 편하죠. 그런 게 이제 뭔가 소스가 나오면은 개발자들이 이제 쉽게 좀 할 수 있는데, 뭐 안 나왔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나오겠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더나 솔라나도 메인넷 오픈 시점에 수압 기능이 있었나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론칭할 당시에, 오픈할 당시에. 뭐 지금은 당연히 있지만, 뭐 이더넷 같으면 EVM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바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뭐 알아봐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 뭐 챗GPT에 한번 적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핸드폰 채굴 방식인가요? 어떤 것이요? 부주님께서 핸드폰 채굴 방식이냐고 물어봤는데 핸드폰 채굴 방식? 저 민코인이요? 민코인. 민코인 요번에 나올 것은 지금 좀 비밀에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미리 퍼지면 좀 안 된다. 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킵하고요. 만약에 이 핸드폰 채굴 방식이라는 질문이 뭐 앞으로 진행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뭐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의사결정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하나의 한 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구멍 파는 거 아니야? 너씨 네가 뭐 휘두르고 막 이러면은 너 뭐 안 좋은 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아니다. 그런 거 이해한다면 저를 오판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다.
제가 투명성을 강조하고 다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런 게 뭐 저 면피 수단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저를 크게 오판하신 것. 앞으로 나올 민코인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좀 보시면 돼요. 뭐 어차피 뭐 결과는 나올 걸. 다 같이 가고자 하는 거다. 다 같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의 뭔가 입김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적이나 뭐나 뭐 어떤 플랫폼 구성이나 뭐 돈 받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받는 게 없다 이거예요. 돈 받는 게. 뭐 후원하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랬으면 이거 제가 왜 합니까? 돈 받으려고 했으면 유저들한테. 그거 아니죠. 기술팀, 그 다음에 저희 어떤 디자인팀, 저희 업체, 저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만큼 있는데, 이 뭐 플랫폼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것을 뭐 우리 힘으로 뭐 유료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지금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됐으니 그 파이 코인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방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 안건들이 많습니다. 그 논의 안건들 중에 하나가 뭐 법적 이슈에 대한 부분도 아마 한번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뭐 해외 재단, 그 다음에 한국 법인, 해외 법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만약에 이 플랫폼이 그냥 단순히 밈코인이 아니라 뭔가 한국 시장에서도 영업을 하고 예를 들면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해외 재단을 통한 어떤 토큰의 서큘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계약 방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법인이 또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외 재단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싶은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돈 요구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좀 몇 가지만 받고 여러분들 필요하시죠? 뭐 저도 먹다 남은 떡볶이를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국물 떡볶이가 마트에서 사와서 지금 끓였는데 몇 개 먹고 방송을 시작하느라 먹어야 되거든요. 니콜라스 살쪄야 돼. 시방스도 살찌고 박돈이도 살찌고. 이거 클레이 쾅님이 얘기하신 거 민코인 이미 개발된 것을 나눠줍니다. 채굴이 아니고요. 민코인 이거 뭐 채굴 방식 아니에요. 첫 번째 민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 채굴 방식이 아니고요. 이미 POS 잘 아시잖아요. 지분 증명 방식.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 말고 그냥 코인을 찍어놨다 이거예요. 코인을 찍어놨다, 만들어놨다. 사실은 파이도요 채굴 방식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이 채굴 아니야? 무료 채굴이라며. 글로벌 모바일로 채굴할 수 있는 부분, 채굴 뭐 이걸 밀었잖아요. 결국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앞에는 숫자였다 이거야. 저는 뭐 이미 알았지만 숫자 노름이었다. 앱상으로 하는 거 숫자 노름이고 이제 이 숫자를 뭐 하는 거야? 이 숫자를 전산화 작업해서 본인의 재단 지갑에서 몇 가지 찍어뒀기에 정해둔 지갑에서 지금 에어드랍을 하고 있는 거야. 신청자에게 그 해당되는 그 파이만큼 에어드랍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단 물량은 뭐였냐? 이미 뭐 제가 말씀드린 찍어둔 거예요. 찍어둔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가 배분된 그런 지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파이도 지금 뭐 없었던 것이 무에서 생기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니다. 파이 코인도 무료 채굴 아니냐? 비트코인 공장 채굴하듯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지금 많이 퍼진 상태인데 있을까 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누차 강조한 것이 지금 이 파이코인은 채굴의 어떤 그런 POW 뭐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줬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찍어둔 거에 대한 배분이다. 뭐 말을 뭐 이런 건 이 말 바꾸면 또 채굴이 되는 거고 막 이래.
말 바꾸면 이거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보바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의 그 삼선위에서 미확인 잔액에서 이동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 부분이 이동 가능 잔액까지는 다 숫자야. 다 숫자야.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라고 재단에서. 예. 여러분 지갑에 들어와야 비로소 이제 재단에서 그 코인을 싸준 거예요. 재단 지갑에서 전송한 거야. 만들어 둔 거 가지고. 그게 어디에 찍히는 거야? 사용 가능한 잔액, 예? 온체인 그거 있죠. 그 부분이 쌓이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축복 받으실 분들. 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고요. 또 뭐 질문 있나요? 네, 솔라나가 뭐 여러 면에서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하고 전송이 좀 실패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결국은 그 전송 실패된 것만 추려가지고 다시 뭐 자동 전송 프로그램 뭐 이거 돌리면 어쨌든 간에 한번 실패된 것이 끝까지 실패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불안전한 부분은 있다. 솔라나가. 근데 엄청 빠르고 수수료 거의 안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코인들이 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취했고요. 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시간이었나요? 제가 제목을 뭘로 했죠? 파이코인 자유토론방. 스트레스 잠깐 풀고 가세요. 예, 했는데 혹여나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쌓였을까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원래 이 방의 취지가 지금 만든 게 그러니까 뭐 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한 건 아니거든요. 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걸 한번 주제를 토론해 보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파이 다 유저들 분들끼리 이제 들어오시는 부분이니까 뭐 파이 요새 뭐 말들 많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깔 거 까고 칭찬할 거 칭찬하자. 뭐 자유로운 어떤 토론 뭐 이런 부분이니까요. 예.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뭐 어쨌든 뭐 각자의 어떤 입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서로 배려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떡볶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떡볶이 맛있게 먹겠더요. 예, 곽 대표님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저를 의미하는 거죠. 열정. 네. 세미님 식사하세요. 어여 먹고서 뭐야? 예. 어찌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민코인 분배후 거래소 상장계 분명히 있죠. 거래소 상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코인도. 예.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토큰 배분을 무상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뭐겠냐? 코어팀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것도 그 민코인 어디다 쓰냐 이거죠. 당연히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이 프로젝트 민코인도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식사 안 하신 분은 맛있게 저녁 식사 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좀 뭐 파이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는 지금의 어떤 삼각관계 재단, 유저, 거래소 이 삼각관계에서 도는 그 토큰의 흐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좀 장기적 안무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